자, 다섯 번째 단원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련된 C단계 문제를 해결해 보죠. 648번 문제로 가볼까요? 2차 함수 fx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함수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은 fx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확인해야 될 것은 판별식이지 않습니까?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2차 방정식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자, 플러스 7을 0이라고 설정한 다음에 판별식을 조사해 봅시다. b의 제곱은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7, 4, 28이다 보니까 음수지 않습니까? 따라서 x축과는 만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자, 뒤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x에서 n을 뺀 그것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이다 보니까 n의 값은 1부터 가능하겠죠. fx에서 1을 한번 빼보게 되면 그럼 f의 x에서 1 한번 빼볼게요. 자, 가장 작은 자연수 1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2차 함수가 x축 위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1을 집어넣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1을 빼게 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있을 거고 7에서 1 뺀 6입니다. 따라서 요것의 방정식 처리 후 판별식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 판별식은 25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24를 빼다 보니 1, 0보다 큽니다. 따라서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니 n 대신에 1 이상의 자연수 어떤 것이 대입된다 하더라도 0보다 큰 게 분명합니다. 자, 니은도 참이고요. 디귿은 실수 k에 대하여 fx에서 k를 뺀 새로운 함수, 그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두근의 합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두근의 합은 늘 일정한지를 묻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계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이게 추계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x축과 만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추계방정식은 x축과의 교점인 알파와 베타의 딱 평균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반으로 나눈 결과가 바로 추계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또한 알파 베타가 아닌 더 많은 값을 내리게 돼서 만나지는 여기 델타 감마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감마라고 하고 여기를 델타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근은 델타 감마지만 그것의 평균값은 여전히 추계방정식을 표현해주고 있죠. 따라서 알파, 0과 베타, 0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x절편을 말하게 되는 거고 x절편에 관련되어서 추계방정식은 늘 일정하다 보니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추계방정식 곱하기 2로 늘 일정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경우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x축과의 교점에서 추계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근을 더하고 2로 나누면 된다는 것도 더불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인 것도 확인 가능하겠죠. 자, 649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ax 빼기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마이너스 10. 자, 그 그래프가 x축과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x축과 접한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을 0으로 잡아달라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판별식을 조사해 봅시다. 자, 짝수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 b'의 제곱이 여기선 a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c입니다. c가 요만큼이에요. 자, 따라서 괄호를 취급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6b b의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처리돼서 이것이 0, 이거 만족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 괄호를 전개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b 표현될 거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이것이 여전히 0돼야 되는 상황이고 제곱식이 있다 보니 이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a의 제곱 플러스 2a의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플러스 1 필요하고요. b의 제곱도 마이너스 6b가 있으므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9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10이 적절히 분배된 모습 보이죠? 자, 그 결과가 0을 만족해야 하며 이는 a 플러스 1의 제곱과 b 마이너스 3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들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며 b 값은 3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2가 되는군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65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를 축으로 하는 이참수 y는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fx하고 gx의 교점의 x좌표가 주어져 있죠. 하나는 a-4, 하나는 a 플러스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fx하고 gx의 절대값 그들이 갖기 위한 방정식의 실근을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곱의 합이 60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실수 a의 곱을 묻고 있습니다. 모든 값의 곱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fx하고 gx의 절대값이 같기 위한 정보는 두 가지겠죠. 원래 fx와 gx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부호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fx가 마이너스 gx가 되는 이러한 경우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경우라면 주어진 근이 곧 방정식이 해가 되다 보니 x값은 a-4 하나와 a 플러스 3 하나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fx하고 마이너스 gx가 같은 경우라면 fx는 그대로 가고요. g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직선을 대칭시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여기에 교점의 정보는 여기에 교점의 정보의 부호를 바꾼 거다 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교점에 대한 x 정보는 a 빼기 4의 부호를 바꾸다 보니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이런 모든 4개의 실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제곱의 합이 60이래요. 자, 요거 제곱 합,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의 합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제곱의 합이 60이 나왔다고 하니 그 60의 값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요거 제곱한 거랑 요거 제곱한 거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부호가 바뀐 거다 보니까 a-4 전체를 제곱하면 자, 이것의 제곱이고 이것도 제곱은 같기 때문에 2배 해주면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요것의 제곱은 a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이것도 제곱하면 같아지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2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된 것이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a 빼기 4의 제곱과 a 플러스 3의 제곱. 자, 그 결과는 이루나는 30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 전개해 봅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과 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를 더한 결과가 30을 만족해야 돼요. 자,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8에서 6을 더하면 2a입니다. 16과 9를 더하면 25인가요? 자, 이 결과가 30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고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30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5 처리되겠죠. 자, 이를 만족하는 a 값의 곱을 묻고 있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실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651번으로 가보죠. 두 이차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차함수 hx가 주어져 있는데 두 함수 fx와 hx의 그래프가 접하는 점이 알파라고 합니다. 접한다고 하네요. gx하라는 이차함수하고 hx 또한 접한다라고 했고 그 접하는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뒀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가조건은요. 최고치의 개수가 1하고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조건은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죠. 1대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대략 추론해 보면 gx라는 그래프가 좀 더 뾰족합니다. 자, fx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gx의 그래프도 이렇게 뭐 좀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fx하고 gx의 그래프가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hx는 직선이며 접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뭐 알파라고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두고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됩니다. 자, 문제는 fx가 이거예요. gx가 이거고요. hx가 지금 요 상황입니다. 직선이요. 자, 그런데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교점이 자, t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교점이 여기입니다. 이 점을 지금 t라고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t를 계산해서 알파분의 t의 값을 묻고 있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자, 먼저 f의 x하고요. hx하고 두 개를 같다라고 놨을 때는 방정식이 되고 그 방정식에는 알파 중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f의 x에서 hx를 뺀 것은 최고차의 개수는 f를 따라가죠. 1차식이다 보니. 자, 그러다 보니까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보니까 자, x-알파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g의 x하고요. hx를 같다라고 놔도 이쪽은 베타가 되는데 크니. 자, 그 얘기는 g의 x 마이너스 hx를 방정식으로 설정했을 때는 gx의 최고차의 개수가 4다 보니까 4로 시작할 것이고 이때는 x 마이너스 베타 전체를 제곱한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요 식이에요. 자, 또한 베타하고 알파의 b가 1대2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 들어갈 자리에는 뭘 쓸 수 있겠습니까? 2의 알파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4의 x-2알파 전체 제곱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fx라는 거하고 gx라는 것의 교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fx와 gx를 같다라고 놨을 때의 방정식이 궁금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fx 빼기 gx의 모습이 궁금한 거 아닙니까? fx 마이너스 gx 이퀄 0. 자, 이 방정식의 해를 t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식이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빼면 얻어지겠죠. 따라서 f의 x 마이너스 gx의 차이는요. hx는 소거가 될 것이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의 x 마이너스 2알파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0이라고 잡았을 때의 방정식의 해가 뭔지를 찾고 있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해 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알파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이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겠죠. 최고차의 개수는. 그리고 플러스 16에서 2를 뺀 거다 보니까 플러스 14알파 그리고 x가 어디 갔습니까? 여기 x가 있어야겠죠. x가 둘 다 빠졌네요. 지금 x가 있고요.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었고 이쪽은 x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전개하면 4알파 제곱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따라서 16에서 플러스 16에서 2를 빼다 보니까 14알파 x가 되고 상수항은 알파의 제곱에서 16을 뺐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5알파의 제곱이 되며 자,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없애볼게요. 그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4알파 x의 플러스 15알파의 제곱 이것이 0을 만족해야 하며 자, 이를 인수분해해야겠죠. 이쪽은 3 곱하기 1, 이쪽은 5 곱하기 3, 9에서 5를 더하면 14가 되죠.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x값은 하나가 3분의 5알파가 하나 나옵니다. 또 하나 x값은 3알파가 나오죠.
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 둘 중에 3분의 5알파를 답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베타가 2알파였거든요. 자, t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수다 보니 3분의 5알파로 채택을 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t의 값은 3분의 5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엔 t의 값은 3분의 5알파가 되고 그를 알파로 나눈 결과를 묻고 있다 보니 답은 3분의 5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652번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 y는 2분의 1 x와 1사분면에서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차함수 fx가 직선 y는 4분의 1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요 점이죠. 여기와 여기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1과 4를 지나한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절편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fx의 모습은 아마 최고치의 개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x-1하고 x-4로 이렇게 표현된 2차 함수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요 2차식과 요 1차 함수를 같다라고 놨을 때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자, 그 식을 이용해 볼게요. 그럼 a에 x-1과 x-4가 2분의 1x를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자, 이것을 전개해서 판별식 0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전개하게 되면 a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나올 거고요.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자, 그 결과가 2분의 1x가 되고요.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5ax 그리고 플러스 4a 이것이 여전히 2분의 1x가 되어야 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해보죠. 그럼 2ax의 제곱에 마이너스 10ax 플러스 8a 이것이 x이며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하려고 해요. 2ax의 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10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묶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군요. x 더하기 8a가 0 됩니다. 자, 여기서 판별식을 조사해 보면 판별식은 이것이 지금 b예요. 자, 10a 플러스 1 전체 제곱에서 4 곱하기 a 곱하기 a가 지금 2이죠. 10입니다. 자, 이것이 0 돼야 돼요. 전개하면 100a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1에서 88에 64 마이너스 64a 제곱을 뺀 결과가 0 돼야 됩니다. 자, 100에서 64 빼면 36이잖아요. 36a의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1이 0을 만족해야 하며 인수분해 시도해 봅시다. 자, 18 곱하기 2가 36이며 둘 다 플러스면 되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잘 돼서 a 값은 두 개가 얻어지네요. 자, a 값은 마이너스 18분의 1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는 a가 18분의 1 마이너스 값으로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a 값이 마이너스 18분의 1 되는 경우라면 자, 18을 이항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x-1, x-4의 값이 얘를 이항하게 되면 양변에 마이너스 18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9x 이렇게 표현되겠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9x가 되는데 9를 이항하게 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을 만족하는 그런 x값이에요. 자, 이런 x값은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 x 플러스 2의 제곱 아닙니까?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2가 얻어져요. 지금 접점은 마이너스 2가 아닌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따라서 a값은 일단은 마이너스 18분의 1이 아닙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채택하셔야 돼요. 자, 같이 계산해 볼게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x-1 곱하기 x-4 그 결과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를 보내면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같은 식으로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자,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자, 0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분명히 2입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돼요.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fx를 최종 결정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4인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자, 요 함수와 저 y는 4분의 1 x랑 같다고 놓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근을 찾으란 얘기인데 자, 이렇게 같다고 놨을 때 4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처리되죠. 그리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자, x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2는 묶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자, 그 결과가 x가 돼야 되며 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10x 마이너스 8이 여전히 x입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9x 마이너스 8이 0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방정식에 두 군의 합을 묻고 있는 거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알파고 이쪽이 베타 아닙니까?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합을 묻는 문제랑 같다 보니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붙기 때문에 2분의 9가 두 군의 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주어진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분의 9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653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7m이고 높이가 4분의 49m인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형물이 지면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고 A 지점에서 높이가 16m인 조명이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명 불빛에 의하여서 생기는 조명의 그림자 끝을 C라고 하자. 그럴 때 AC의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요거를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함수를 좌표화 설정해 볼게요. 자, 여기를 x축이라고 설정하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설정합시다. 자, 그럼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를 0이라고 잡았을 때 이건 7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fx라는 함수를 최고치의 개수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가 0이고 크니 즉 x절편이 하나가 0이며 또 하나의 x절편이 7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한 4분의 49의 높이는 축의 방정식이다 보니 x 들어갈 자리에 2분의 7을 대입한 결과죠. 즉 f2분의 7을 계산한 것이 요거를 계산한 것이 4분의 49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도록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를 계산해 보면 a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자, 2분의 7을 대입하면 예, 마이너스 2분의 7 나와요. 자, 이거 두 개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4분의 49의 부호가 마이너스 값이 있다 보니까 a 값은 49죠.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fx를 구성할 수 있었던 거죠. fx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자, 마이너스 1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7로 보시면 됩니다. 자, c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이제 이건 직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직선은 형태를 잘 보시면 y절편이 16이에요. 따라서 y는 기울기가 뭔지 몰라서 mx라고 잡고 y절편을 16이라고 잡아봅시다. 요 함수와 요 함수를 같다고 놨을 때 판별식이 0 되는 기울기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따라서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0 잡아서 m을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플러스 7x 나옵니다. 자, 그 결과가 mx 플러스 16이 되는 거고요. 우변으로 이항해 봅시다. x의 제곱에 m 마이너스 7의 x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16이 있었고요. 자, 판별식이 0 돼야 돼요. 판별식은 m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자, 이것이 0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m 마이너스 7의 제곱이 4 곱하기 16이죠. 그럼 m 마이너스 7은 2 곱하기 4가 되거나 즉 8이 되거나 자, 요것의 루트다 보니까 8이 되거나
마이너스 8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m값은 7을 더하게 되면 이쪽은 15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이라면 기울기는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기울기로 잡아야겠죠. 자, 그러니 fx 말고 이 직선의 식은 m이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인 것도 확인이 가능하며 그 얘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 여기가 16이면 자, 요 길이 또한 16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답은 16m가 되어야 합니다. 자, 654번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5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그래프 위에 세 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a라는 점은 1,0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요. b라는 점은 4,3 고정되어 있고 자, c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네요. 자,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래요. ABC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한 정보는 뭘까요? 자, 그러려면 여기서 A와 B라는 선분 또는 직선을 그렸을 때 평행한 접선의 접점이 이상적인 C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이 아닌 다른 점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과 평행인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고요. 물론 두 점이 나오게 됩니다. 높이가 적어도 접점일 때보단 낮아지겠죠. 이것을 밑변으로 잡았을 때 가장 높은 것은 접선의 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문제에서 핵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이거 기울기를 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x의 증가량이 3이고 y의 증가량이 3이다 보니까 자, 기울기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접선은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채택해야 되며 그 접선의 접점을 찾아서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자, 넓이를 구하기 전에 접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C라는 점은 접점이다 보니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묻고 있는 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y는 x 플러스 k라고 두고요. 그리고 요 함수랑 같다라고 두고 판별식을 이용해 볼게요. 자, x 플러스 k라는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군요.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랑 같아야 합니다. 좌변으로 이항해 보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될 거고 플러스 5에서 k를 더한 그 결과를 0으로 잡았던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판별식 조사해 보죠. 25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a는 1이고 c는 5 플러스 k입니다. 자, 이것이 0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개되면 25에서 20을 뺐네요. 그럼 5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k가 0 돼야 합니다. 따라서 k값은 4분의 5로 확정되게 돼요. 자, k가 4분의 5일 때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또한 이 완전 제곱식의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그것이 지금 접점의 x 정보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k 대신에 4분의 5를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5에다가 4분의 5를 더했어요. 그것이 0 돼야겠죠.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계산해 보라마나 2분의 5제곱인 4분의 2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x 마이너스 2분의 5 전체를 제곱한 식이다 보니 자, 요 방정식의 해는 중근 x 이퀄 2분의 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요즘의 좌표가 2분의 5가 되어야 됩니다. 자, x값은 2분의 5예요. y값은 뭐겠습니까? 2차식에 대입하는 것보다 1차식에 대입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x 들어갈 자리에 2분의 5를 대입하면 y값은 2분의 5 플러스 k가 되는데 자, k값은 4분의 5였었어요. 4분의 5를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0 플러스 5 그래서 15가 됩니다. 4분의 15가 y 정보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분의 b의 값을 묻고 있죠. a분의 b의 값은 x의 정보 2분의 5 y의 정보 4분의 15 이렇게 돼서 약분 잘 됩니다. 약분되면 2분의 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어야겠죠. 자, 655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4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가조건을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1 빼기 x의 값의 함수값과 1 더하기 x의 함수값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이는 x 이퀄 1 대칭을 이야기합니다. 자, 뜻이 이래요. x 이퀄 1이라는 이 점이 있다고 하면 직선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이라는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을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결과와 x만큼 뺀 결과의 함수값을 일치시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욱 여기 이차함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칭이라는 말은 추계방 정식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조건에 의해서 f의 x의 모습은 자, 최고치의 개수가 뭔지 모르고 추계방 정식이 x 이퀄 1이다 보니 자, a의 x-1의 제곱 플러스 b의 형태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요. 자, 나조건을 봤더니 0에서 1 사이의 x값에 대하여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림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x 이퀄 1에서 대칭입니다. 즉 여기를 y축이라고 잡고요. 이쪽을 x축이라고 잡아 볼게요. 자, 그리고 추계방 정식이 1이다 보니까 1이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x 이퀄 1에서 추계방 정식이고 최대값이 4라고 되어 있고요. 최소값은 0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추계방 정식이 x 이퀄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범위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지나서 2, 3까지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림이 두 가지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추계방 정식이 여기다 보니까 위로 볼록인 이러한 함수 3에서 0 가야 되고요. 1에서 4 가야 되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러한 2차 함수가 그려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1에서 0을 택하고 3에서 4를 택하는 이러한 함수도 관찰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모양새의 함수를 고려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러나 그 함수의 형태는 1,4 아니 1,-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1이라는 점은 요 점입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나는 것은 빨간 곡선임을 알 수 있죠. 파란 곡선은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곡선이 2차 함수의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곡선 안쪽으로 오목한 볼록한 부분이 있고 오목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 부분 안쪽으로 점이 찍혀 있을 때는 어떠한 직선과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얘기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늘 만나기 위해서는 빨간 곡선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파란 것은 의미가 없어요. 빨간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f의 4를 묻고 있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f의 x식 먼저 설정해 볼게요. 아까처럼 최고치의 개수를 a라고 잡고 그리고 x-1의 제곱에 플러스 자, 최대값이 4라고 했기 때문에 4를 쓰면 되겠죠. 자, 이러한 곡선의 형태가 될 것이고 3,0을 지나갑니다. 즉 f에 3을 집어넣었을 때 x 대신 3을 집어넣은 결과가 0 되어야 됩니다. 그럼 a에 3 집어넣으면 4죠. 예, 이것이 0 되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a 값이 -1로 결정이 되죠. 자, 그러니 fx의 모습 또한 결정됩니다. -2의 x-1의 제곱 플러스 4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f4의 값을 묻고 있어요. 따라서 4를 대입하면 9, -9 플러스 4다 보니 -5를 답으로 채택해야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656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조건을 보니 f의 -4의 값이 0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의 값은 -2를 집어넣는 함수값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fx라는 함수를 대략 추론해 봅시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0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4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쪽에 0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됩니다. 자, 나조건은 fx의 함수 값들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함수 값보단 작다. 그 얘기는 마이너스 2라는 요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는 그러한 2차 함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로 블록이겠죠, 함수가. 따라서 그림의 형태는 뭐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칭성 때문에 이 간격이 2다 보니까 0을 반드시 지나가는 이러한 2차 함수의 모양새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억 f에 0을 집어넣었더니 0 된다. 이건 맞습니다. 자,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다 보니까 0,0을 지나는 건 당연하고요. 니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영역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은 1을 대입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이 마이너스 1쯤 될 거고 여기 한 1쯤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게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최대가 되고 1을 집어넣은 게 최소다 보니 니은도 분명합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실수 p에 대하여 p부터 p 플러스 2까지의 어떠한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그에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간격이 2인 어떤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요 구간에서는 함수의 모양새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질 때 최소값은 여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옮겨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정도라고 해보면 여기 있는 함수값과 여기 있는 함수 같을 거예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반대로 좀 더 가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밑으로 간격이 주어져 있다. 이런 간격이 만약에 p부터 p 플러스 2까지라고 한다 그러면 자,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최소는 여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최소값만 잘 생각해 보면 간격이 이 상황일 때, 즉 마이너스 1의 값과 마이너스 3의 값이 같은 상황일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그때의 값이 곧 최대가 됩니다. 최소의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간격보다 조금 더 왼쪽,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값은 최소값은 더 밑으로 떨어지지 이거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최대값이 되며 자, 그 값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P의 최대값이 1이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가 1을 만족해야 합니다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식을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f의 x의 식은 2를 대입한 것에서 최대를 갖는 그런 함수였죠. 최고치의 개수는 뭔지 모르고 그렇게 가지 말고요. 여기 마이너스 4하고 0을 지나는 함수로 볼게요. 그럼 최고치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 a로 비워두고 자, x가 0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4에서 근을 갖는 2차 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x 곱하기 x 플러스 4로 표현 가능하고요. 자, 그럴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1을 만족하도록 a 값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f에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직접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것이 1 되어 달라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자,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결정되고 fx의 모습 또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fx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플러스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것이 3분의 4가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문제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는군요. 부호가 바뀌게 되고 3분의 4가 분명합니다. 자, 따라서 디귿도 참여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자, 657번 문제로 가보죠. fx 주어져 있습니다.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 a의 값은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뭐 아래로 볼록인 함수겠죠.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다음을 무릎에 답하는 그런 문제예요. x축과 만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야겠죠. 이쪽에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B의 제곱이 1입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를 계산해야겠죠. 자,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X축과 만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1 빼기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데 주어진 A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시켜서 A는 0과 1 사이 1 포함되는 그러한 범위로 답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fx의 추계방정식을 묻고 있는 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문제는 추계방정식 공식이 마이너스 2a 분의 b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데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라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fx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a로 묶었어요.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분의 1x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이 따라오죠. 자, 이것은 a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분의 1x는 그대로 가고 이것의 반, 즉 2a분의 1 전체를 제곱한 식을 한번 더해야겠고 2a분의 1 전체를 제곱한 것을 빼야 합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a의 x 마이너스 2a분의 1 전체를 제곱한 식과 자, 이 둘이 만나면 뭔가 얻어지겠죠. 4a제곱 중에 a가 하나 지워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4a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추계방정식은 2a분의 1이 있다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답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1과 0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최대와 최소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추계방정식이 일단 나와 있고 1번에서는 a의 범위가 얻어졌어요. 자, 이를 조합해보면 역수를 한번 취해볼게요. 그러면 a의 범위는 1보다 작기 때문에 a분의 1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0은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이건 그대로 가고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2a분의 1이라는 것은 2분의 1이라는 수값보다는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 얘기는 x축이 여기 그려져 있고 y축이 여기 그려져 있을 때 추계방정식은 2분의 1이라는 것보다 뒤쪽에 있게 되다 보니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축방이 2분의 1보다 뒤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최대, 이게 최소. 따라서 세 번째는 f의 마이너스 1이 곧 최대가 되겠죠. 이며 f의 0을 대입한 것이 최소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을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직접 집어넣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마이너스의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4분의 5군요. 이 값이 최대가 되고요. 최소는 0을 대입한 결과다 보니까 그냥 4분의 1이 최소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각각 a 플러스 4분의 5, 최소는 4분의 1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658번으로 가볼게요. fx가 주어져 있기를 x가 음수일 때는 직선 따라가고 x가 양수일 때는 2차 함수를 따라가는 분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fx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이처럼 fx가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 형태로 보시면 돼요. fx 전체 제곱 마이너스 2fx 빼기 1 그러한 hx라는 새로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언제 최대를 갖는지 묻고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fx를 먼저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fx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x축, y축을 그리고요. 자,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라고 주어져 있지만 이 그림은 양수, 음수로 구별되게 돼요. 자, 음수일 때는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4고 y절편이 4가 됩니다. 자, 추계방정식 조사하면 3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3에서 추계방정식을 택하게 되고 3을 대입하면 9 그리고 마이너스 18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9에서 4를 더한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5인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 3에서 마이너스 5를 택하는 함수예요. 그러니 그래프가 이렇게 이차함수의 형태로 그려지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만 그림을 그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은 이쯤에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3은 이쯤에 있을 거고, 그리고 2는 이쯤에 있어요. 자, 2를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12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4군요. 자, 그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서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요만큼만 그림이 그려져서 fx의 범위는 4까지 갈 수 있고요. 마이너스 4부터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fx의 범위 자체를 fx의 범위는 지금 주어진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인 그러한 상황이라면 f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4까지인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를 살짝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주어진 hx라는 함수는 hx라는 새로운 함수요. t로 표현될 겁니다. t라고 그냥 해볼게요. ht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t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러한 2차 함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4까지 이렇게 범위가 바뀐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2차 함수의 추계 방지 형식은 t = 1에서 갖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 자, t가 1에서 t = 1에서 추계 방지 형식을 갖게 되는데, 1과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4는 이쪽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1입니다. 4는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니 최대값은 마이너스 4에서 최대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t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것이 곧 최대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계산해 볼게요. 16 마이너스의 플러스 값으로 8 될 거고 1을 뺍니다. 그럼 최대는 2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t가 마이너스 4에서 갖게 됩니다. 문제는 t가 어디에서 갔는지가 관심이 아니라 x가 어디에서 갔는지가 관심입니다.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4가 나오기 위한 x값은 얼마였습니까? 이거 찾으라는 얘기가 돼요. 2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x는 2에서 최대값 23을 갖는다가 정상적인 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최대값 m은 23이고 k는 2가 되어서 23-2, 즉 21을 답으로 보셔야 합니다. 65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잡았어요. 이쯤 되겠죠. y절편이다 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잡았고요. p라는 점이 a, b라는 그러한 점으로 a에서 시작하여 b를 거쳐 c까지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움직이는 경로를 잠깐 보시면 a에서 시작하여 b를 거쳐 c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c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것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인수분해 잘 됩니다. 1과 2인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의 x좌표는 1, 이것의 x좌표는 2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a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2까지인 것도 가능하죠. 0부터 2까지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b의 값은요, 함수 위의 점이다 보니 a를 집어넣은 것이 곧 b를 만족하겠죠. 자, b의 값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로 표현이 되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값을 f의 a라고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a는 그대로 가고요. b 들어갈 자리에 비워두고 그리고 3을 추가적으로 더하면 됩니다. 자, 이때 b의 값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다 보니까 fa의 모습은 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5로 표현되며 a의 범위는 여전히 0과 2 사이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최대와 최소를 묻고 있어요. 그 얘기는 추계방지 형식 조사하는 문제로 바뀌어야겠죠. 추계방지 형식은 1입니다. 범위는 0과 2 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래로 볼록이고요. 예,
1을 집어넣은 결과를 계산하면 1 빼기 2 더하기 5가 되어서 4입니다. 즉 1,4를 지나는 함수가 되며 아래로 볼록이고 또한 0을 집어넣은 것과 2를 집어넣은 게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0을 집어넣은 게 맥시멈이 될 것이고 1을 집어넣은 게 미니멈이 되겠죠. 자, 따라서 최대값 라지 m은 0을 집어넣은 함수다 보니까 5로 잡으면 되고요. 자, 스몰 m 최소값은 1을 대입하면 돼요. 1 빼기 2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6에서 2를 뺀 4가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들을 더하게 되면 답은 9인 것도 확인 가능하겠죠. 자, 660번 문제입니다. 3x 플러스 4y는 8이라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기 전에 일단 11 플러스 4y 먼저 처리해 볼게요. 4y라는 값은 주어진 식에 의해서 8 빼기 3x로 바뀌겠죠. 여기다 11을 더하면 요 안쪽의 값이 나와요. 11을 더하게 되면 11 더하기 4y의 값은 여기 11 더하면 19 마이너스 3x로 바뀌게 되죠. 자, 이를 대입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주어진 식은 자,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이 17 플러스 3x예요.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은 19 빼기 3x랑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19 마이너스 3x 처리가 될 거고요. 자,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2배의 루트로 결합할 수 있게 돼요.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호가 둘 다 음수가 아닌 상황이다 보니 부호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앞에 거 계산하면 이게 17 플러스 3x 그대로 갈게요. 17 플러스 3x가 되고 자, 뒤에 값은 19 마이너스 3x 19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되어서 자, 요것의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3x, 3x 지워지죠. 두 개를 더하면 20에 36인가요? 36 플러스 2배의 루트에 안쪽의 값은 여전히 17 플러스 3x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19 마이너스 3x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니 이 안쪽에서 최대값이 얻어지면 전체적으로 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함수만 따로 한번 잡아볼게요. fx를 17 마이너스 3x 플러스군요. 그리고 19 마이너스 3x라 두고 자, fx의 최대가 될 때 주어진 식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전기에서 축방을 조사하는 것보다도요, 얘를 0 되게끔 하는 그러한 방정식 알파 베타를 찾고 그것의 중심점을 찾는 게, 즉 평균을 찾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7입니다. 근이죠. 여기 있는 값은 3분의 19가 돼요. 두 개를 더해요. 그리고 반으로 나눈 것이 축의 방정식인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이 축방이다 보니 그 축방을 집어넣어서 최대를 구하는 게 수월합니다. 자, 실제로 더하게 되면 분자의 모습은 얼마입니까? 분모는 2고요. 분자는 3분의 마이너스 17 플러스 19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3분의 2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2 지워지고 3분의 1인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축의 방정식이 3분의 1이다 보니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f의 3분의 1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럼 17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1은 1이에요. 그리고 19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 1입니다. 따라서 18 곱하기 18을 말하게 되죠. 자, 이 안쪽에서는 가장 큰 값이 18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루트 밖으로 나가면서 18로 나간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니, 자, 이 값은 가장 큰 값이 36 플러스 2 곱하기 18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개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36이죠. 따라서 이 두 개의 합은 72가 되며 최대값은 71을 답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66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이고요. AB의 길이가 6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AB 위에 한 점 P가 주어져 있고요.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Q, P에서 BC와 평행하게 연결한 선분에서 AC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주어진 이 부분의 넓이요.
자, 요 부분의 넓이의 최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가 최대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자를 설정하고 그를 함수로 표현하면 최대가 얻어지겠죠. 그래서 뭐 여기를 x라고 잡아볼까요? 여기가 지금 6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특수각이다 보니 이쪽은 루트 2를 곱하면 돼요. 루트 2의 x인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이쪽은 6에서 루트 2x를 뺀 겁니다. 요 길이는 6에서 루트 2x를 뺀 거고, 자, 요 한 변의 길이 가지고 대각선의 길이를 접근하려면 다시 한번 루트 2를 곱하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특수각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6 루트 2에서 2x를 뺀 것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길이 구했어요. 자, 요 길이는요, AB의 길이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BC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루트 2를 곱한 6 루트 2인 것 알 수 있고요. x를 빼면 요 길이가 얻어집니다. 따라서 요 길이는 6 루트 2에서 x를 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여전히 x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넓이를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를 s라고 잡아볼게요. 자, 윗변의 길이는 6 루트 2 빼기 2x, 6 루트 2 빼기 2x라는 윗변과 아랫변, 루트 6 루트 2 빼기 x, 6 루트 2 빼기 x가 되고, 그들을 2로 나눈 것이, 자, 윗변 플러스 아랫변 나누기 2가 됩니다. 여기에 x를 곱하면 다름이 아닌 넓이를 표현한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로 나누다 보니까요, 이쪽은 6 루트 2 그냥 나와요. 두 개 더하면 12 루트 2를 2로 나눈 거다 보니까, 그리고 x가 있는 것은 요건 마이너스 3x다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여기에 x를 곱한 식이 곧 이차함수식으로 표현된 넓이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0으로 만드는 알파와 베타를 찾고 축의 방정식은 알파와 베타의 합을 2로 나누면 된다는 것 여기서 이용해 볼게요. 2분의 1을 밖으로 빼볼까요? 그럼 2분의 1 밖으로 빠지게 되면 자, 이쪽은 12루트 2가 돼요. 마이너스 3x 이렇게 됩니다. 3도 빼볼게요. 2분의 3에 4루트 2 마이너스 x 곱하기 x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이것을 0으로 만드는 하나의 값은 0이며 하나의 값은 4루트 2가 되는데 그들의 평균은 2루트 2입니다. 따라서 x가 2루트 2라는 이 점에서 최대값을 만들어내겠죠. 자, 그 값을 직접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2분의 3 곱하기 4루트 2에서 2루트 2를 뺐습니다. 2루트 2죠. 그리고 한 번 더 2루트 2를 곱하면 곧 최대가 얻어지는군요. 2 지워지고요. 이 두 개 곱하면 2입니다.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 곧 최대값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6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위치한 발사대에서 비스듬히 물 로켓을 쏘아 올렸더니 물 로켓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명을 그리면서 날아가다가 지면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물 로켓은 발사대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지면으로부터의 최고 높이에 도달하였고 30m 지점에서 지면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물 로켓의 최고 높이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묻고 있는 모양이죠. 자, 함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를 x축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y축이라고 잡아 봅시다. 그 y절편이 지금 2인 것도 알 수 있고 축의 방정식은 10에서 간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요점의 좌표 값은 30이고요. 축의 방정식이 10이다 보니 반대편에 있는 여기 값도 추론할 수 있게 돼요. 이 간격이 지금 20 아닙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0돼야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 함수 fx식을 설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근을 알고 접근하는 거죠. x축과의 교점이 30과 마이너스 10이다 보니 최고차의 개수는 그대로 두고요. x 플러스 10과 x 마이너스 30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0을 집어넣어서 2가 나온다는 것을 이용하면 a 값 또한 계산 가능하죠.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0 집어넣으면 300 마이너스 값으로 300a 나와요. 자, 그 값이 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150분의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 fx는 식을 완벽하게 구성 가능하죠. 마이너스 150분의 1과 그리고 x 플러스 10 그리고 x 마이너스 3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2차 함수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때 좌표 10을 집어넣으면 최대가 얻어지죠. 따라서 f의 10만 잘 계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50분의 1 저기다 10을 집어넣어요. 20 곱하기 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죠.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0 하나 지워지네요. 따라서 15분의 40이군요. 약분하게 되면 3분의 8쯤 되겠습니까? 최대값은 3분의 8인 것이 확인되네요.